달려 달리는 지름길 스윙런 방송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오늘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지난 화요일 밤 이후에 저희가 이틀 쉬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뵈었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상황인데 기존에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이 당장 오늘로 당겨질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까지만 해도 기존 당론을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 오전 9시 반에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대한 의견을 찬성적으로 선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론도 탄핵 반대에서 찬성으로 수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당장 늦어도 내일 그리고 오늘도 이 탄핵 소추안 표결이 가능한 만큼 아마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뉴스를 따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탄핵이 되려면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소추안이 통과가 됩니다. 일단은 야권에서는 192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딱 여권에서 8석만 더 찬성표가 나와도 탄핵이 통과가 되게 되는데 탄핵이 될지 혹은 되지 않을지 주말 내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섣불리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주말 내로 늦어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3거래일 연속으로 급락세인 우리 시장 종목을 일일이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어떨 것인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들로 거래가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비중이 높은 종목들 반도체주나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님께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말로 오늘 50분 시간 꾸려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이 50분 뒤에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과 쭉 함께하기 위해서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문을 열어두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 가깝게 비추시면 바로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고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신망을 통해서 정말 객관적인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공유해 주셨습니다. 좀 빠르게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받아가실 분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시장에 대비해 나가실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참 이번 주 동안 많은 일들이 발생이 됐죠, 여러분들. 네. 야, 이거는 뭐 진짜 뭐 천척산중이라고 천척산중. 말하죠. 그 정도 진짜 시장이 계속 12월 달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 악재면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12월 달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 악재에다가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도 사실 그렇게 이제 제 전문가 이름이 레드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빨간색 옷을 입고 왔다가 오늘 같은 날은 약간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사복을 입고 인사드려도 여러분들 오늘은 좀 양해 바라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일단 정말 힘드시죠? 저는 지금 감이 올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제가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방송 끝나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제가 저녁마다 섹터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부, 2부로 해가지고 5시간에서 6시간 이상은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부를 제가 9시 40분에 끝내놓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외부 쪽에서 계속 난리가 났다 하면서 전화기가 계속 불통이 난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머리 감다가 머리에 샴푸 다 묻은 상태로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통신망 통해서 여분하고 소통을 했죠. 그래서 그때 새벽 5시까지 못 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후에 계속 시장이 빠지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행정부가 약간 좀 마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갈 수가 있다. 그 부분이 더 강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날 외국인들 매수세가 정말 많이 들었지만 수요일이 목요일 날 대거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역시 잠깐 오전 초반에 잠시 지수가 상승을 하다가 이 민주당 쪽에서 어느 정도 개헌군이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그 우려감에 지수가 코스닥이 4% 이상 빠지고 삼성이 2% 이상 빠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국방부, 국정원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차피 제2의 계엄령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우려감이 다시 해소가 되면서 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서 전 정치 테마주 또 다음 주에 갈 것 같다. 어차피 탄핵이 진행이 될 것 같다 하면서 이 특정 테마주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정치 테마주도 어차피 이 부분이 탄핵 부분이 지나가고 하면은 소멸이 되고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버티시고 조금만 더 여러분들 정말 힘드시겠지만 진짜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나운서님 네.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5개월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최저가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 12월 달까지 계속 빠졌고 이제 12월 달도 해볼만 하니까 좀 해볼만 하니까 좀 안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건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제도 통신망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속담 있잖아요. 소 있고 외양간 고친다고요. 네. 그러면은 소 5마리나 이었다고 칩시다. 7월 때부터 7, 8, 9, 10, 11 소 5마리 우리가 놓쳤으면은 이제 다시 한번 외양간을 또 고쳐야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외양간을 고쳐갖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힘들게 버신 돈으로 여러분들 종목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 국내 증시는 내부 외부 쪽에서 들어오는 충격파로 종목들이 다 빠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올리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야 다시 올린다는 게 말이 되냐? 계속 지수 무너지고 대한민국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역시 절실함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한민국 증시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제 종목이든 지금 이 시장에서 이 주식시장에서 지금 순간에서 포기할 생각 절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다 풀이하고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제가 오늘 한 가지 리포트를 확인을 했는데 네.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였어요. 네네네. 지금 2016년도 당시에도 탄핵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의 이 상황을 그때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탄핵이라는 게 정치를 안정을 시켜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그렇죠. 오히려 증시에 좀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의견이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비해서 네. 해외의 다른 시장 좋은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이탈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있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은 걱정을 너무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입장이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누가 봐도 지금 대한민국 시장이 누가 봐도 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단 한 명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암호화폐가 자리가 잡혀가고 있고 네. 암호화폐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암호화폐가 자리 잡혔으니까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간 자금들이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가 올라갈 건데 대한민국 증시 쪽에 다시 한번 자금이 유입이 되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답답한 거를 제가 하나씩 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방금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님의 얘기에 따라 가지고 저는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표를 하나 던졌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표를 던질 수밖에 없죠. 왜? 왜냐하면 종목들이 저희 포함 여러분들 역시 다 물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야지 떨어진다 생각한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우리는 절실함이 늦어지는 거고 여기서 다 포기하면은 또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네. 포기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종목이 다 올라오고 나서 그때 주식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종목이 다 올라오고 나서 그때 주식시장을 포기하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차피 올라갈 거면은 마이너스 100만 원을 손절할 거면은 마이너스 20만 원을 손절해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누구 따라가지고 생각의 차이일 수가 있는데 제가 꼭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차례차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저가, 고가 현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피디님 죄송한데 코스피 일봉으로 하셔가지고 저가, 고가를 마우스 찍어 주셔가지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가 네. 시가가 몇입니까? 2,450이고 저가가 몇입니까? 2,459입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장 초반에 좀 하락됐다가 지금 다시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다시 한번 2차 계엄령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하면서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러다가 국정원에서 2차 계엄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 하면서 다시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7일 만에 2,500이 깨진 모습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스닥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코스닥 쪽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670입니다. 시가가 670이고요. 그리고 고가가 671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면은 참 어이가 없죠. 그쵸, 여러분들?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 특징적인 걸로 하나 봐야 합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오늘 삼성전자 장 초반에 상승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중간에 계엄령에 다시 한번 민주당의 소식에 따라 가지고 2%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순간 갑자기. 네. 그러다가 국정원에서 반론을 펼치면서 다시 말아 올리면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대표 우영주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시가에 상승하다가 중간에 2차 계엄령이라는 소식에 따라 가지고 또 빠지다가 그다음에 국정원의 해소 이후에 다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즉, 이 기술주 우량주들이 계속 올라갔다가 말아 올리고 올라갔다가 말아 올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도 올라갔다가 말아 올리고 올라갔다가 말아 올리고 아, 우리 시장만큼 말아 올리는 거 잘하는 시장은 우리 국내 시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아까 우리 윤정 아나운서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 지나고 나서 시장이 반등할 수가 있겠느냐?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차례차례로 좀 정리해드릴게요. 네. 2004년도하고 지금 상황과는 좀 많이 상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근데 최근에 이 발생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의 행정부 기관들이 다 지금 현재 권력을 잃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될 수가 있다. 이 우려감이 이게 어느 정도 발생이 되면서 화요일 저녁부터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렇죠, 여러분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비상령 계엄령이 해제가 되면서 환율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만약에 계엄령 해제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환율은 제가 봤을 때 1,500원까지는 돌파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 날 국내 시장은 하락 서킷을 걸렸을 거고요. 네. 근데 빠르게 해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해줬고 수요일 날.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나마 수요일 날 선방을 해줬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도 이 계속 탄핵이 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면은 대한민국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식이네.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어느 정도 탄핵으로 끝날 수가 있겠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으니까 환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들어오죠. 네. 그렇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매도세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커지다 보니까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오늘까지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일 날 외국인들이 5천억을 뺐다고 하면은 목요일 날 외국인들이 4천억을 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000억도 안 돼서 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만 봐도 심리적인 게 보입니다. 즉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탄핵이 하는 부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책에 따라 가지고 기대감을 넣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즉 새로운 기대감 형성으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씩 판매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지금 모든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의 에셋에서 리포트 내놓은 거하고 제가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틀린 게 뭐냐면은 네네.
이 탄핵 부분이 가까울수록 국내 증시 시장은 보합 형식으로 되고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이탈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시청자분들하고 제 입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의 이탈이 어느 정도 소폭 적으로 적은 매도세가 나와야 하는 게 그게 가장 첫 번째이겠죠. 여러분들 외국인의 매도세를 멈추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부분까지는 설명해 드렸고 네. 코스피, 코스닥이 그동안 아마 5달 이상 빠졌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변수도 정말. 그리고 7월 달부터 빠진 만큼 우리는 다시 한번 리턴을 할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TV 보시는 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유의하게 저만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시장 반등할 것 같고 저를 욕해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결국엔 몇 달 지나고 나서 누가 먼저 벌거벗을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거든요. 벌거벗는다고요? 네. 갑자기요? 네. 누가 벌거벗을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결과가 나올 네. 것이다. 즉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면은 그때 올라가면 여러분들 또 내가 손절했으니까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하고 제가 얘기한 거에 따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때 레드마이 맞았구나 그때는 내가 너무 시장이 힘드니까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레드마이 맞았구나 그 생각이 드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먼저 벗겨질지 그 부분은 제가 내년 상반기에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님 말씀이 좀 위로가 되긴 되는 게 지금 우리 지수가 5개월 연속 빠졌다고 하셨고 외국인들이 3개월 연속으로 우리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 화요일 사태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이어지는 이 3일 동안 물론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방향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 매도 물량은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 표결이 가까워질수록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로 인해서 만약에 탄핵 소추안 표결 이후에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도 반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예측을 내놔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지금까지도 사태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오늘 오후 중으로는 이 최종적인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는 뉴스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추가 계엄은 없을 것이다라는 특수전 사령관 측의 입장도 발표가 됐습니다. 만약에 계엄에 대한 지시가 내려와도 거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니만큼 이 추가 계엄, 2차 계엄에 대한 우려는 너무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의견 계속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정말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겁니다. 뭐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 안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종목이 뭐 전문가가 수익을 내야 한다. 뭐 그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첫 번째로는 제가 수익을 못 낸다고 얘기해 드려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중간에 어떤 시장의 변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빠졌다고 하면은 다시 올라갈 생각해야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매를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런 얘기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시장 변수에 따라서 예드님도 힘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위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리고 저 역시 정신 똑바로 차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보자고요. 여러분들 제가요 내년 상반기에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먼저 벗겨질지.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먼저 벗겨질지 아니면 제가 먼저 벗겨질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여러분들 일단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장면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피와 코스닥의 월봉입니다. 네, 자 월봉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어제 제가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화면은 좀 고정 형식으로 좀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즉, 7월 시장은 2,896포인트였습니다. 그렇죠? 네. 저 빨간색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코스피 네. 쪽에 2,896포인트였고 12월 때까지 어제 날짜입니다. 어제 날짜까지 2,412포인트. 즉, 7월 시장에서 12월 시장까지 15% 정도 빠졌던 겁니다, 어제. 그렇죠, 여러분들? 자, 15% 정도가 빠졌던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코스닥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시장
920포인트였고 네. 그리고 12월 시장 어제 났죠. 670포인트. 즉 7월 시장에서 12월 시장까지 27%가 빠졌던 겁니다. 즉 7월 달부터 코스피하고 코스픽은 15%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27%가 빠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시면 지금 차례차례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7월 달부터 이제 미 대선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트럼프 리스크가 빠지면서 그 기술주인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그놈의 보조금 때문에 계속 빠졌습니다. 보조금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이었죠. 이 상황까지 이제 트럼프 피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때 해리스가 등판을 좀 해줬어요. 9월 달입니다. 네, 해리스가 등판해주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근데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가 단선이 됐죠. 트럼프가 단선이 되면서 강하게 빠졌습니다. 12월 달에. 네. 그렇죠, 여러분들. 12월 달에 강하게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은 완전히 떠나야 돼. 암호화폐 올라가고 있잖아. 암호화폐 했었어야 돼.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솔직히 한번 우리가 대놓고 얘기해 봅시다. 네네. 여러분들 솔직히 트럼프가 됐지 해리스가 됐지 잘 결정돼서 얘기하신 분들은 없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압도적으로 미대선 때 트럼프가 이겼죠. 이 여러분들. 부분이 다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직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뭐 경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까고 보니까 굉장한 압승이었습니다. 굉장히 압승이었어. 네. 3시간 만에 끝났어요. 네. 그때 되게 중요했던 게 이 2차 전지주들도 장 초반에 12월 6일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가 표 지역이 제일 중요한 때였죠. 근데 네. 오전에 해리스가 압승으로 가고 있다고 하에 2차 전지 반도체가 올라갔지만 갑자기 트럼프의 선거인단이 더 많아지고 있다 하면서 오후쯤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트럼프가 단선이 되면서 그때 시장에 후폭풍이 왔던 게 관세였습니다. 관세하고 환율이었어요. 관세 부분 여기저기 다 관세 매긴다고 하니까 환율이 당연히 1,410원까지 마지노선을 넘으면서 당연히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투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는 반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12월 달에 다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12월 달에. 뭐 진짜 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삼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7월 달에 삼성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도 HBM 메모리 엔비디아한테 제공을 못했다 해가지고 이 삼성이 주가가 못 올라갔던 거 아니었어요. 88,0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8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삼성도. 네. 에코프로비엠도 그때는 20만 원대였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NNF도 그때는 13만 원대였고 그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88,000원이었던 겁니다. 근데 시장 영향, 즉 외부에서 오는 충격으로 계속 무너졌던 거죠. 네. 계속.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더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미증시를 해야 한다. 굿장 가서 돈 벌었다. 뭐 물론 돈 번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월 달부터 엔비디아든 뭐 솔직히 미증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올렸던 거잖아요. 엔비디아 뭐 아모홀딩스 근데 이런 차트들 보시면 7월 달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차트가 별 차이가 없어요. 미증시도 트럼프 미디어 그다음에 테슬라 아니면은 모든 종목들은 7월 달 차트하고 거의 비슷한 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장에 대해서도 다 돈 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 어차피 손절하고 미증 시장 가서 조금 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국내 시장에서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 시장에 있는 돈들을 먼저 지키고 미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10월 달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정말 그래 이제 살 것 같다. 그리고 12월 달 마지막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은 빨리 가는 게 낫다. 맞아요. 이건 만약 바이든 계속 뭐 삼성전자 보조금 좋아하는데 보조금도 안 주고 있으니까 계속 부활 시장만 띄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빨리 백악관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풀이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괜찮아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게 12월 화요일 날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저녁에 어떤 상황이 터졌습니까?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터졌죠, 여러분들. 안 좋은 일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환율이 또 올라갔고 환율이 떨어질 틈이 안 보이고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의 행정부가 권력이 지금 기관이 다 무너지고 있다고 하니까 투자할 가치가 없겠죠. 네.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저 아프리카의 대통령이 아프리카 쪽이 주가가 바닥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바닥인데도 외국인들 여러분들도 외국인들인데 대통령 부분에 뭔가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투자하겠습니까? 투자 안 하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반면으로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일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저일 수도 있겠지만 제일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애들이 누구일까요? 외국인일까요? 외국인입니다. 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또 이게 계속 탄핵에 대해서 부활 시장이 계속 움직이니까 돈은 벌고 싶은데 잠깐 좀 지켜보자. 잠깐 좀 지켜보자.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지금 오는 상황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돈 더 많이 보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미증시에서 지금 미증시 고점이죠. 여러분들.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증시를 통해서 1하도 2하도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내 증시는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외국인들은 미국에서 1을 벌 거를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5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닥론인가 진짜 지금이 바닥인가 지금 진짜 바닥이 아닌가 그거부터 외국인들이 지금 체크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도 돈을 벌고 싶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 부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반영성을 지켜보고 조금씩 소폭세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레드님 어제 우리 이제 시청자분하고도 이제 통화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 말도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암호화폐 쪽으로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다 국내 시장이 떠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시장이 우리가 아무리 다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 돈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느냐 네. 과거만큼 시장이 다 상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네. 암호화폐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지만 그거는 후자인 것뿐이고 그리고 국내 증시는 제일 처음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어야 한다. 그게 가장 첫 번째고 그리고 이 암호화폐가 계속 최고로 올라가는 거는 뭐든지 그 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즉 뭐냐 이거 화면이 좀 빈 화면으로 보일 수가 있을까요? 칠판으로 쓸 수? 그 앞장으로 넘겨보시겠어요? 좀? 앞장으로요? 여기다 쓰실래요? 여기다 쓸게요. 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비나면은 없습니다. 자 암호화폐 네. 여러분들 이 암호화폐 올라가니까 이 암호화폐 쪽으로 자금들이 다 가니까 국내 시장 나중에 자금 유입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CBDC가 뭐니까 여러분들? CBDC가 화폐잖아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렇죠.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죠. 네. 근데 전 세계 통화 기축은 뭡니까? 달러죠. 달러죠, 여러분들. 근데 이 CBDC로 지금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고 전 세계 기축에서 중국 돈은 뭡니까? 위안화죠. 위안화입니다. 네. 미국 돈은 뭡니까? 달러입니다. 달러. 그러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당선이 되기 전부터 암호화폐를 무조건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트럼프 자체는 어차피 내가 대통령 될 거니까 나는 대통령 되기 전에 나만의 공약을 다 얘기할 것이다 하면서 이 암호화폐가 트럼프로 인해서 많이 상승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CBDC 아까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들 중국은 중국만의 화폐로 지금 디지털 위안화라고 합니다. 디지털. 그리고 미국은 미국만의 디지털 달러라고 합니다. 서로 지금 디지털 화폐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미국은 중국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어요. 그래요. 중국은 지금 현재 디지털 위안화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뒤처지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 CBDC 쪽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 기축이 달러가 돼야 하는데 전 세계 기축이 위안화가 될까봐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CBDC 쪽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암호화폐 쪽으로 집중하게 만들어야겠죠. 네. 여러분들 이 암호화폐 쪽으로. 왜냐면 중국 부분이 디지털 위안화를 계속 키우면 키울수록 이 CBDC 전 세계 기축은 중국계 될게 뻔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CBDC를 중국하고 전 세계들이 CBDC 중국 걸 쓰지 못하게 만들려고 미국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쪽으로
대먹고 날린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상승이 되는 거고 지금 반대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위안화로 계속 했었는데 네. 미국이 건들고 있네. 음. 암호화폐로. 우리 CBDC 디지털 위안화를 전 세계 기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전 세계 자금들을 디지털 위안화 쪽으로 오지 못하게 만들고 암호화폐에 올리고 있네.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태클을 걸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트럼프가 올렸다고 하지만 또 한 반면 쪽에서는 중국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암호화폐가 잘못되고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와 정치 분쟁으로 중국이 암호화폐를 건들 수가 있다. 그러면 중국으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대로 그냥 두면 돼요.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죠, 여러분들. 암호화폐는 그냥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건들면 떨어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거고 네.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단축이 조금 돼야 한다 이겁니다.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대로 올라가고 하지만 이 떨어질 리스크는 있지만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드는 게 중요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면은 시장이 낙폭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등하는 건가? 올라가고 있네? 이거 뭐지? 이제 바닥론인가? 갑자기 바닥론이 현상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물린 거에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추가 매수, 평균 단가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균 단가 조절하면은 시장에 또 자금성이 유입이 된다는 거고 그게 또 바닥론이 현상이 돼가지고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 하락세가 언제 어떻게 멈출 것이냐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외국인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래도 지금 화요일, 수요일보다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이 매도세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된다면 탄핵소추안이 표결이 되게 된 이후에 다음 주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줄어들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시 지금 저점인가 하면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오게 될 것이고 이 부분 한 가지 그리고 지금 다 뭐 가상자산 시장으로 떠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주식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일단 지금까지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최초로 10만 달러 선을 또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트럼프가 급격하게 이 부분을 끌어올렸습니다만 급격하게 오른 만큼 사실은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중국 측에서 지금 열심히 발행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의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키우려고 하는 것을 좀 제동을 걸 수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가상화폐도 지금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고공행진만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표 한번 볼까요, 전문가님?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솔직히 이 북한이 만약에 코스피 코스닥이 있었으면 똑같았을 것 같아요, 느낌이. 북한은 코스피 이으면 뭐 대동단결, 뭐 코스닥 이으면 미사일 뭐 이런 형식으로 만들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한국 코스피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12% 7월 동안 5달 동안 12% 정도 빠졌고 코스닥은 20% 이상 빠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일본 3%. 근데 인도 일본도 4%. 지금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오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일본도 올라갔죠. 하반기에만 약간 떨어졌습니다. 네, 중국은 11%, 미국은 10.2%, 미국은 나스닥은 7.49. 솔직히 나스닥 근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 기업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네. 솔직히. 그래 물론 우리나라 투자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 우리도 많이 물리고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기업들 회장들도 하루에 재산이 몇천억 개 날리고 있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대 코스피의 연속 하락 기간 네. 기록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IMF 때 거의 7개월이었어요, 여러분들. 와, 네. 그리고 7개월 연속으로 하락. 얘도 군대에 있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6개월 떠졌고요. 와. 21년 7월 12일 코로나 팬데믹 때 5개월 떠졌습니다. 지금 팬데믹과도 같은 하락세. 그렇죠. 근데 희한해요. 네. 팬데믹도 아니고 지금은. 네. 글로벌 금융위기도 아니고. 음. IMF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 참 황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굿장하면 바보야. 미증시 아니면 암호화폐 가야 돼. 하지만 그 사람들 우리가 한번 이겨봅시다. 여러분들.
네. 이겨보자는 건 뭐냐면 수익을 이겨보자는 게 아니고 잊지 말아보자고요. 여러분들.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뭐냐면은 네. 일단은 마의 5개월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하면 4개월 동안 다 끝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요일날 우리가 일어나지 못한 발생이 되면서 시장이 무너졌던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또 이 7개월, 6개월이 있는데 IMF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금융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이렇게 올리면 돼요. 네.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리려면은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어야 한다. 네. 외국인의 첫 번째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들면은 기관들은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네. 빨리 가야지. 기관도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야? 외국인 들어오고 있네. 기관이 또 받쳐주고 있네. 으싸 한번 가가지고 추가 매수로 편단가 내준목 조절해봐야지. 이제 올라가니까 이때가 기회야 하고 또 다시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천천히 차곡차곡 올라간다는 겁니다. 2장 뒤로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오, 자,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돼요. 탈인소출 토요일, 즉 내일 만약 탈인소출이 통과가 되면은 그날 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은 이거 탄핵까지 법원까지 가가지고 탄핵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코리안 디스카운트에 해소가 되겠네. 해소가 되겠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네.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는 다음 주까지 반영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외국인의 매도세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강하게 나온다는 것보다 소폭으로 매도를 하겠다는 거죠. 즉 수요일, 목요일처럼 대거 매도하는 게 아니 소폭으로 매도를 할 것입니다. 소폭으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증시가 올라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대한민국 지금 바닥이야. 참 슬픈 말이지만 야 대한민국 지금 바닥이야. 얘네들이 지금 가장 돈 벌고 싶어해요. 그래요. 얘네들이. 지금 미국은 고점이고 암호화폐도 고점이니까 미국에서 1을 먹을 걸요. 한국 시장에서 5를 먹으려고 하는 계획적인 애들이 외국인 애들입니다. 외국인 애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니까 고요아연이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뭐 고요아연이 솔직히 솔직히 경쟁 부분이라고 하지만 고요아연이 7월 달부터 투심으로 올라간 거예요. 네. 저게 올라가니까 악재가 터져도 매수하고 호재하는 게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산주 매입. 계속 이 겨냥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악재가 중간에 터져도 계속 순매수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주들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돈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또 반대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종목이 떨어질 때는 비참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토요일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 조금 해소가 될 것이다. 오늘 시장에서도 약간 좀 소폭으로 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혹은 늦어도 내일 중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된다라면 이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정말 안타깝지만 8년 전에도 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때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표결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은 완전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한 4월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국회에서 표결이 된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요. 그때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라는 긍정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 누가 봐도 국내 한국 증시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 기회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특정 인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림만 봐도 누군지 알 거예요. 네. 네. 자, 보시면 와, 저는 여러분들 수요일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상한가가 22개가 나왔어요. 네. 정치 테마주. 누가 보면 뭐 불장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누가 보면 부정인 줄 알겠어요. 네. 반도체 2차 전지가 그렇게 상가가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올 것 같아요. 느끼면 그건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네. 지금
이 종목도 동신건설, 에이테, 일산건설, 에이테 모빌리티, 수산 INT, 토탈소프트, 이스타코, 카스, 올렌트바이오, 현지에디트, 현지 이 특정 인물의 테마주들이 3일 연속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지금 아무리 시장 힘들어도 절대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탄핵 부분이 통과가 되고 반사이익으로 상승할 수 있어도 정치 테마는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돈이 될 것 같았으면 돈이 되면은 무조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은 직장인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도 금방 빠질 수가 있고 대응이 불가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걸 종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업 투자자들. 앉아 있다가 올라갈 때 2% 먹었다, 3% 먹었다 매도하고 그런 분들만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대부분 다 본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는 웬만하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반응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 테마주들이 다 빠져야 돼요. 네. 다 빠져야 시장이 돈이 순환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술주로. 네, 근데 지금 상황은 탄핵 부분에 대해서 반사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장면은 이분도 누군지하고 얘기 안 할게요. 네. 누구 딱 봐도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분도 특정 인물들. 어제 같은 경우는 이분의 종목도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탄핵 당론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막겠다. 이 따라가지고 이 종목들이 다 빠졌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 설명하면서 이 종목들이 다시 다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와, 네. 하지만 이 종목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요, 네. 여러분들. 만약에 탄핵 소추가 통과가 돼도 차익이 될 거고 탄핵 소추 통과가 안 되면은 뭐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쳐다보지 마십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는 정치 색깔이 아니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뭔가 시장이 탄핵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하는 느낌이 더 강한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탄핵이 될까 말까 하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부활시장 되다가 이 느낌이 그렇잖아요. 지금 시장이 반등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탄핵에 대해서 통과할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지금 지수가 상승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왜냐하면 이쪽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윤지훈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엄청 친하죠, 여러분들. 그럼 제 오른팔이 윤지훈 아나운서라고 하면은 윤지훈 아나운서가 얘들 전문가 정말 더럽게 못내. 정말 더럽게 못내가지고 얘들 전문가 버리고 다른 전문가하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네. 저의 든든한 우방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어떤 전문가 가져와도 못합니다. 그거 아시죠? 미리 얘기합니다. 저 그런 생각 한 적 어떤 없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합시성이 해소가 되는 거야. 윤지훈 아나운서가 예드 전문가 종목 더럽게 못 내니까 다른 전문가하고 같이 방송하면서 예드 전문가에 대한 종목에 대한 불신이 부합시성이 해소가 되는 거야. 해소가 되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또 반등하는 거나 이런 현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네네. 이쪽이 오늘 그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은 지금 탄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하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심이 좀 기울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심에 따라서 수급도 움직이는 네. 거니까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인물들. 네. 뭐 굉장히 나머지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인물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딱 지금 써져 있는 그대로죠. 네. 어제도 이 종목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따라 가지고 좀 지키겠다 했다 가지고 이 종목들도 다 빠졌었어요. 네. 근데 또 탄핵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나오면서 다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레드가 정치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레드가 반사이익이 되면 TCCT에 올라가겠죠. 그쵸, 느낌이 네. 관련돼가지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급하셔도 지금은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답답할 거예요. 아, 나 저거 올라가니까 저거 사고 싶어. 내가 일주일 전에 고아연 샀었으면 난 이렇게 됐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 올라갔으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때는 여러분들 선택을 못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을 지금 아무리 5달 동안 힘들어도 앞으로 주식 안 하실 겁니까? 해야죠. 여러분들? 해야죠. 그 기다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힘드셔도 내동매매 절대 가지 마시고요. 5달 동안 얘들가 저만만 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좀 이기적인 부탁은 드리겠지만 제가 뭐 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줄 어떻게 알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릴 만큼은 다 맞게 다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발 상황에 따라서 틀린다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올라갈 수 있는 근거와 그 모습을 지금부터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고 이런 전체 테마주들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정치 테마주를 인물별로 살짝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린 이유가 이런 종목들이 절대 유망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조심하셔라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유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네. 우리 시청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전체 테마주 하지 마세요 하니까 아유 안 해요. 레드님이나 더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레드님. 아니 난 저번에 화요일 날 레드님 그 통신망 새벽에 그 사무실에서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레드님한테 전화했었어. 레드님 잡혀갔나 싶어가지고요. 근데 나 잡혀가지도 않고 뭐 그래요. 잡혀갈 이유도 없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 있어요. 내일 만약에 전체 테마주가 상승할 것 같은데 전체 테마주는 절대 들어가지 마셔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레드님 나 그쪽을 쳐다보고 소변도 안 놓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통신망에 계신 분들은 네. 좀 지조를 지킬 줄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네. 여러분들 올라가는 게 이 코스피가 2,896 그리고 코스닥이 926. 저는 이거는 후자는 트럼프한테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면은 다시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달 동안 힘들었으면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5달 동안 또 버티면 돼요. 버텨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야 존버하는 거야. 존버하면 다 올라가지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지금 상황에서 주식 국내 시장에 종목들이 문제가 있어서 빠졌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시장의 돌발 악재에 따라 가지고 계속 무너졌던 거고 말도 안 되는 부분을 호재로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고용이 저렇게 올라가고 여러분들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것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면서도 올라가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리턴을 시키자고요. 여러분들 리턴을 시키자고요. 10월 시장, 12월 시장 저렇게 지금 화면 보시면 다 비교가 되죠. 즉 10월 시장에서 12월 시장까지 27%가 빠졌어요. 코스닥이. 여러분들 27% 빠졌으면 다시 올리면 돼요. 확 뒤집어 버리자고요. 확 뒤집어 버리는 방법은 일단 탄핵 소축이 지나가고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세를 줄어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의 평균 단가를 맞추려고 추가 매수세 물량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돼가지고 지수가 올라가고 기관들의 순매수도 들어가면서 천천히 이게 그동안 눈팅을 해오던 투자자들의 바다론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왜? 내가 5달 동안 너무 힘들어서 손절이니까 다시 또 올라가네. 그럼 이걸 또 회복해보자. 심리, 그 심리적인 부분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먼저 발가 벗겨질지, 제가 먼저 발가 벗겨질지, 여러분들 저는 발가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대로 몇 달, 한 달, 2달 있다가 누가 먼저 벗겨질지 지금 포기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먼저 벗겨질지 그 후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요. 아시겠죠? 뭐 나야 뭐 100개봤자 볼 게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만큼 저는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힘드시더라도 이겨내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잠시 후 좀 이따 통신만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말 사이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도 여러분들께 통신망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그래도 여러분들 이번 주 중에 힘드셨던 것들 좀 휴식하시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다라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월요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